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트렌드 2022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경민 서울대 교수이신데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부에 있는 UC 버클리에서 정보 시스템 석사 과정을 마치셨고 이후에 이제 동부의 하버드 대학으로 가서 도시계획 부동산 연구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보스턴에서 부동산 연구 회사에서 가격 예측 모형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경력이 매우 전문적이고 화려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한 개인이 아주 정교한 예측 모형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미세하게 적중한다.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서 어떠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메가 트렌드 부분에서는 인스타그램업을 도시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셜 미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의 이미지와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인스타그램이 미치고 있는데 부동산 분야에도 인스타그램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지역이 더욱더 융성하고 번화해지는 그런 요소가 바로 외관의 예쁜 이미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또 나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아닌가 그런 걸로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도심 지역으로 익선동을 들고 있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 소수가 이제 아름아름 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한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거죠. 서울에 몇 남지 않은 한옥마을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지금은 아주 예쁜 그런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성수동, 을지 충무라인, 용산공원, 효창공원 이런 지역들이 인스타그램업을 도심 지역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프라인 리테일의 붕괴인데 이거는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경영서에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많이 살펴보고 있고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서 백화점이나 이제 쇼핑몰이 문을 닫는 현상들 그리고 비어가는 그런 상가들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자, 오프라인 리테일이 붕괴되면서 그만큼 온라인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되니까 결국 온라인이라는 게 배달이니까 그 물류를 담당할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배송의 신속화를 위해서는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 더 빠른 신속한 배송을 위해서 물류 창고가 도심으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역디지털화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의 강자가 된 업체들이 역으로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존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책을 팔았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서점을 만들고 있고 아마존 고라든가 또 홀푸드를 인수해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 국내에서도 무신사라든가 스타일란다 이런 온라인의 강자들이 홍대라든가 기타 핫플레이스에 오프라인 매장을 아주 또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부동산 빅 이슈인데 몇 가지만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우리 부동산 주택 시장이 고가의 기준이 15억이었고 서민주택의 기준이 6억이었다는 거예요. 6억 이하가 서민주택용 아파트, 주로 노원구나 그런 지역에 많았다는 거죠. 15억 이상은 이제 고가.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하는 바람에 이 15억, 6억의 기준이 무의미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하고 6억 이하의 아파트, 서민주택은 거의 소멸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그런 좋은 법이긴 한데 시행 시기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야.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더욱더 폭등시키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의 트렌드, 여튼 지금은 뭐 어디나 다 오르니까 경기도 아파트도 막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경기도 아파트는 그 경기도 권역과 연결되어 있는 서울 지역 있죠? 그것과 가격이 연동되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떤 특정 지역이다 하면은 그 인접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동향, 가격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연동을 하니까. 단 예외는 있다는 거죠. 판교와 분당은 자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지역이라서 이런 부분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면 다소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밴드의 무서운 잠재력, 그러니까 조망권 있죠. 조망권이 굉장한 그 가치가 된다는 거죠. 세계적 도시의 사례들을 보면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또는 강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지역의 고층 아파트는 끝없이 오르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밴드에서 좋은 조망권을 갖춘 이런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그 가치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 품귀 현상이 근래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대출을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딩은 예외죠.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투자가 꼬마 빌딩으로 몰리면서 꼬마 빌딩이 품귀 현상을 보였고 가격도 또 폭등을 했는데, 대출이 나와서 빌딩을 사는 건 좋은데 지금 그 가격만큼의 빌딩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느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 그 금리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할 것인가,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대출은 쉽지만 그 수익률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부동산 예측인데, 이거는 이 책의 저자의 의견이에요. 이건 뭐 하나의 책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일단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이제 하락할 것이다. 물론 그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는 매매 수요 지수,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거래량과 아파트 가격은 이제 정비례하는 관계인데, 거래량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과연 기대만큼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의적이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이죠. 이 책에서는 이제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보통 경영 경제서에서는 금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왜 이렇게 폭등을 했는가, 물론 정책의 실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거는 금리 인하가 되겠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워낙 낮아지니까,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또 부동산이 하락하는, 단기적으로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이 부동산 채널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개념 몇 개 위주로 참고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캐릭터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